점심시간 1시간이 근무 시간에서 들어가요? 네. 이게 이제 교사들이 애들 점심 먹는 것도 아, 애들 지도의 일환이다 해가지고 교사들은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교육행정직이 하는 일이 가장 주가 되는 건 이제 회계죠, 이제. 아무래도 회계. 이제 예산을 다루고 돈을 쓰는 일이다 보니까. 또 이제 계약 같은 것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그 외 기타 부수적인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재산도 해야 되고, 물품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일반, 다른 이제 지자체 행정직이 하는 그런 일반 행정 같은 경우도 해야 되고, 보안부터 시작해서 막 엄청 많아요. 근데 그걸 5명이서 하는 거랑 2명이서 하는 거랑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업무는 다 똑같이 해야 되는데. 제가 교행직 분들한테 진짜 궁금했던 게 있는데, 뭐 교행직은 워라밸 가능하다, 칼퇴근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또 칼퇴근이 우린 6시인데 4시 반이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인지 오늘 진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이것도 네. 다 다르긴 다 한데 달라요. 저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는 특성화고기도 하고 네. 또 기숙사가 있는 고등학교여가지고 4시 반을 퇴근을 하려면 유연 근무를 하는 거죠. 8시 반부터 출근 시간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저희는 막 방과후랑 다 꼬여가지고 그 학교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꼬여버리니까 저희는 평일, 월요일, 목요일까지는 유연 근무가 없어요. 그냥 9시 출근, 5시 퇴근이고 금요일만 8시 반 출근, 4시 반 퇴근을 하고. 아니, 뭐야. 왜 9시 출근, 5시 퇴근이에요? 점심시간 1시간이 근무 시간에서 들어가요? 네. 저희는 밥 먹고 와서 밥 바로 먹고 와서 앉아서 바로 일을 업무를 하는 거죠. 우리 민원대 분들도 밥 먹고 와서 바로 일하는데 우리는 9시부터 6시인데? 저희는 점심 먹기 전에 만약에 가려고 하는데 민원인분이 오시면 네. 못 가요. 그게 근무 시간이니까. 이게 이제 교사들이 네. 애들 점심 먹는 것도 아, 애들 그쵸. 지도의 일환이다 아. 해가지고 유치원 같은 경우는 애들이 굉장히 그쵸. 어리니까 식사 시간 급식 시간마다 이제 전쟁터예요. 이제 막 흘려서 먹는 애들, 귀염 뽀짝한 애들이 막 식판 쬐끔하게 받아가지고 막 하긴 하는데 교사들은 그런 것 같은데, 행정실. 근무는 이제 일괄적으로 이제 돌아가야 되니까. 일괄적으로 동일해야죠. 동일해야 되니까 9시. 그러면 4시 반에 퇴근한다는 사람들의 의미는 30분 유연 근무를 유연 네. 근무를 하는 거죠. 그럼 야근은 많이 하세요? 회계 마감할 때 12월부터 12월 1, 2 이때는 피크. 조금 많이 하고 아닐 때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한 달에 한두 번?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회계연도가 3월부터 시작을 해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월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 근데 이게 또 학교는 그러는데 교육청은 또 달라요. 교육청은 1월부터 12월. 네, 1월부터 12월까지고. 학교 같은 경우에는 또 시나 군에서 이제 보조금이 오잖아요. 네. 학비 같은 경우가 이제 정산을 해야 되는데 회계가 이제 이렇게 어긋나니까. 그러네요. 그게 이제 처음에 하는 업무면 이제 엄청 헷갈리죠, 이제 이게. 이게 아마 신규 때 가장 초과 근무를 많이 할 거예요. 신규 때 아, 맞아. 배워야 신규 되니까. 때. 배워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막 3분씩 있는 경우는 처음에 신규로 들어가도 좀 선배한테 배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실장님이랑 직원 한 명밖에 없는 데는 그게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거에 대한 얘기가 인터넷에 엄청 아, 예. 제가 뭐 보고 온 거 있거든요. 네.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교육행정직이 일 배우는 방법이라는 거에서 일단 교행은 회계 마감인 겨울에 신규 발령이 납니다. 이거 맞나요?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정기 발령이라고 했고 1월 달하고 7월 달. 아니 아까 제일 바쁠 때가 12월, 1월, 2월이라고 하셨는데 1월에 발령이 나면 회계 마감을 오자마자 그럼 해야 되는 거네요? 1월 달에 가장 큰 이벤트가 이제 연말정산. 선생님도 연말에서 다 해야 돼요? 저희가 해야 돼요. 아, 행정실에서 하는구나. 저도 아이들과의 연말정산이 헷갈리고 그쵸. 맨날 이게 해마다 또 바뀌니까 맞아요. 다시 또 공부를 해야 되고 이건 비과세다 이건 아니다 막. 제가 이거 읽으면서 진짜 깝깝했는데, 그래서 신규 발령 겨울에 나니까 일단 동기에게는 도움을 얻을 수가 없음. 똑같으니까. 행정실 인원이 적어서 다들 자기 일만 아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더구나 마감 시즌에는 바빠서 잘 못 도와주고. 신규 때 겁나 많이 그만둔다고 하는데 뭐 그런가요? 그게 좀 궁금해가지고 정보공개 청구를 한 적이 있어요. 약간 악성 민원이. 제 기수 때는 생각보다 그만두는 사람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아. 네. 근데 그 다음 연도, 다다음 연도 좀 있었던 걸로. 네. 요즘에 특히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예. 실장이 일을 배울 수 있는 누군가를 소개시켜주면 다행인데 그런 경우는 행운의 경험입니다.
일을 배울 수 있는 누군가를 소개시켜주는 경우가 있나요? 뭐 다른 학교 다른 학교에.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선생님이 아, 있나? 거기다 물어봐라. 그래서 사표 안 쓰고 살아남으려면 일단 아무 학교나 전화? 맞아요. 진짜요? 네. 옆 학교에 물어봐야 돼요. 주변 전화해서. 학교 전체 다 전화를 해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렇게. 신규 때 발령 나면 네. 여러 군데 전화를 하면서 이제 낙천적으로 아 선생님 저 이게 너무 힘든데 뭐 이런 점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좀 편하게 말해야 되는데 마음이 여리면 그게 전화하기가 무섭더라고요. 그쵸. 내성적이고 이러면 모르는 사람이랑 통화하는 거 되게 아, 부담스러워. 저 그랬어요. 저 처음에 발령 났을 때 전화기 앞에 멘트를 적어놨었어요. 뭐라고 얘기할지? 그리고 전화 걸 때도 시나리오 제가 머리로 생각해가지고 전화를 걸었었거든요. 시나리오대로 안 되면 어떡해요? 이제 안 되면 이제 버벅거리고 제 목소리를 다 듣고 계시는 거죠. 이제 전화 끊고 나면 다들 막 불안해하시죠. 제가 무슨 사고 친 줄 알고. 두 번째는 옆 학교에 찾아갑니다. 찾아가는 경우도 있나요? 짐 있긴 싸들고 해요, 가죠. 이제. 자기가 진짜요? 궁금한 것들 다 챙겨가지고 가르쳐주는 학교가 나올 때까지 보따리 싸들고 돌아다니다 보면 한 군데는 착한 분이 나옵니다. 그럼 업무를 배울 때 아까 뭐 다른 학교 찾아가서까지도 뭐 배운다고 했는데 과정에서 뭐 에피소드나 이런 거 없나요? 제 얘기는 아니고요. 예. 그냥 들은 들은 이야기인데 얘기, 남 얘기. 네, 남 얘기 전혀 모르는 네. 분이신데 작은 학교에 있다 보니까 업무 배우러 가는 그런 에피소드는 아니고 네. 같은 학교에서 네. 뭐 예산 담당자랑 이거를 맡은 또 행정실 담당자가 따로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아, 가까워지면서 교사와 공무원의 네. 사랑이 싹 트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사귀고 계신 거예요? 아니요, 저는 그럼 일을 하시면서 학교에서 일을 하시면서 이런 것까지 행정실 공무원이 할 줄 몰랐다라고 하는 거고. 저는 경기가 고장나서 제가 경기를 고치러 가는 거예요. 뚫었어. 기구 가져가서 실제로. 열심히 하죠. 보람 있었겠네요. 뚫렸을 때 그. 터졌죠.